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 스타드입니다. 부산 아파트 억대 하락이 유독 눈에 띈다. 요 제목은 같이 붙여봤어요. 억대 하락이 유난히 많이 나타나는 것이 대구에서 겪었던 현상, 부산에서도 시간차는 있지만 같은 현상이 지속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매매되는 가격의 트렌드는 어느 정도 수준인가 살펴보겠습니다. 매도 물량, 임대 물량 보시겠습니다. 자, 대선 이후로 매도 물량 감소했어요. 하지만 이제 수요일이죠. 오늘이 화요일이네요. 네, 화요일부터 매물이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죠. 한번 줄어들 때 주말에 500, 1000, 1500단위까지도 막 줄어들거든요. 주말 효과로 감소한 것인지 아니면 대선 때문에 감소한 것인지는 이번 주 후반이 되면 정확한 윤곽이 드러날 것 같네요. 전세 물량도 대선 이후보다 감소. 월세 물량도 대선 이후보다 감소. 전체 임대 물량도 대선 이후보다 감소. 거래량, 거래대금 보시겠습니다. 자, 거래량 113건. 하루에 보통 부산 한 68건 정도 일반적으로 거래가 되었죠. 대충 70건 잡고 주말 지나고 나서 화요일 날 신고될 때 되면 120에서 130건 정도 거래가 보통 일반적으로 많이 되었어요. 1월 달에 거래 행태가 그러했거든요. 근데 거래가 113건. 이거 하루치라고 치면은 굉장히 많이 거래가 된 거예요. 아마 작년 말 요맘때쯤, 작년 10월 달쯤에 거래되었을 때는 하루 거래가 한 100건 이상씩 신고가 되었을 거예요. 근데 그 이후로 분위기가 달라지면서 하루에 50건, 60건 거래되는 날들이 반복되었잖아요. 아무튼 113이라는 숫자 거래 많이 된 거 아니에요. 이거 보고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었다, 거래량이 증가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바람 잡으려고 사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만약 수요일에 113건이 거래되었다면 제가 분명히 거래 많이 되었네요, 대선 이후에 분위기가 달라지려나요?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텐데 아직까지 그런 분위기는 아니고요. 신고가 비율은 한 20% 정도. 신고가의 영양가는 많이 살펴봐서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고요. 근데 거래가 여기에 보면은 지금 신고되지 말아야 될 거래, 1월 달에 거래, 작년 12월, 작년 11월, 작년 10월 이맘때 거래들이 간혹 뒤늦게 신고되는 건이 있어요. 얘네들이 몇 건이었냐 하면은 아이고, 그거 제가 세워놨는 게 빠져버렸네요. 아무튼 2월 거래량 22건밖에 신고 안 됐어요. 남은 거래 일수는 다음 주 화요일을 월화로 해서 이틀로 잡고 남은 거래 신고 일수는 8일이에요. 근데 8일 동안 2월의 거래가 하루 평균 20건 거래되느냐? 이번 주에는 한 20건씩 신고가 돼요. 근데 이번 주 거래가 이제 수, 목, 금, 한 80건 정도 신고되겠죠? 다음 주에는 또 신고가 확 줄어들어요. 10건, 그리고 마지막에 가면 5건씩 막 이렇게 될 때가 있어요. 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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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건, 5건. 요 정도를 더해보면은 2월 거래량이 나옵니다. 몇 건인가요? 한 120건 정도 추가되면은 한 2850건, 2850건의 2월 거래가 마무리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에 비해서 3월의 거래는 가장 최근에 되고 있는 것까지 빠르게 신고되고 있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3월 거래 얼마나 될지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 될 것 같네요. 자, 가격 억 단위 하락, 1억씩의 하락을 넘어서서 2억 7천입니다. 2억 7천. 그 다음 2억 6천이에요. 2억 2천, 1억 5천. 이 굉장한 하락이잖아요. 야, 이 미쳤다. 이 상승 미쳤다. 이거 거의 100% 가까운 상승이 이루어졌다. 대박인데? 정말 대박인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제일 위에 가격 상단 부분에 제일 위에 있었던 거래, 요거 빨간 점 보이시나요? 이게 가장 최근 거래인데요. 2억이 넘게 하락한 거래였어요. 그럼 어떻게 최근 트렌드는 어떻게 되냐면 최저 호가, 요거 평수를 제가 잘못 나타냈네요. 죄송합니다. 아무튼 요 초록색 구간이 호가 구간이잖아요. 호가 구간보다 한 10% 정도 하락된 거래가 된다. 그나마 거래가 되려면 저 정도 가격을 떨어뜨려야 거래가 된다. 시간이 조금 더 지나잖아요. 더 급한 사람들은 이게 20%, 최저 호가보다 20%까지 낮춘 가격에 거래가 이뤄질 거예요. 대구에서 그 현상을 계속 지켜봐 왔었거든요. 그렇다면 내가 만약에 지금 물건을 사야 된다, 그럼 최저 호가 대비 한 20%까지 일단 한번 던져놓고 팔면 팔고 안 팔면 또 다음 물건 또 기다려보면은 물건은 계속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요 최근 트렌드는 최저 호가보다 10% 정도 싸게 사면은 그나마 싸게 잘 샀네. 근데 시간이 조금 더 지나니까 더 떨어진 거래가 대구에는 지금 나오더라고요.
자, 그 다음 또 하락한 거래한 게 또 찾아봤어요. 요것도 마찬가지. 요 점 두 개가 있는데 9억에 거래된 것도 있지만 오늘 거래된 건 9억 6천에 거래된 거예요. 아무튼 요것도 최저 호가보다 더 낮은 것. 최저 호가가 9억 7천이었잖아요. 9억 7천보다 뭐 대략 한 10% 정도 낮은 금액의 거래. 그나마 요 정도면은 야 그래도 이 시국에 거래도 많지 않은 시국에 괜찮게 샀다 하겠는데 아무튼 이 점 사이에 어딘가에 꼭 거래가 터지는 곳이 간혹 나와요. 그러면 옆에 보면 인근에 보면은 분양을 앞둔 곳이라든지 그런 곳은 보면은 이 호가 상단 부분에 느닷없이 이 많은 호가가 있는 것 중에서도 상단의 거래가 터지기도 해요. 근데 그렇게 되면 과거에 시장 분위기가 좋을 때는 누군가가 사잖아요. 그럼 또 다른 사람이 추격 매수를 하고 가격을 막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었는데 옆에 분양이 있어서 누가 하나 샀나 보네 하고 지금은 추격 매수하는 분위기가 안 붙더라고요. 자, 미친 듯한 가격 상승. 이때 만약에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졌다면 제가 지금 점을 찍고 있는데요. 아마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졌다면 아마 이런 식으로 점이 나타났을 거예요. 그 이후에 가격이 하락한 것처럼 보여야 되는데 거래 공백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갑자기 한 100% 가까운 상승. 야, 놀랍다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인근을 아시는 분 아니면 호가가 나와 있는 것을 아시는 분이라면 야, 저거 봐라. 최저 호가보다 한 10% 정도, 지금 요건 한 5% 정도네요. 5% 정도 할인된 금액에 매매된 거네. 요 입주 시기를 보면은 2020년 2월 28일. 야, 요거 2년 딱 채웠어요. 2년 딱 채우고 비과세 요건 딱 맞춰가지고 싹 팔고 나가면은 대박이잖아요. 맞죠? 투자를 하려면은 하나의 포인트는 어쨌든 시장 분위기가 좋을 때 들어갔다가 시장 분위기가 식기 전에 2년을 채운 다음에 실거주 요건과 모든 것을 다 맞춘 다음에 비과세 요건을 충족시켜서 매도를 하라. 요거 하나의 또 미리 나중에 추후에라도 집을 구매하실 분이라면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네, 그 다음 가격대도 보면은 억 단위 하락. 억소리 납니다. 진짜 억소리가 나요. 억소리 나는 하락들. 대선 이후의 거래들도 그렇습니다. 억소리 나는 하락들 아니야 라고 하지만 억소리 나는 하락들. 대형평형은 원래 거래가 좀 비교적 뜸한 편이잖아요. 이렇게 가격이 억 단위로 거의 20% 가까운 상승이 이루어졌다. 분명히 찾아보면 분명히 거래 공백이 있을 확률이 한 8-90% 정도 확률. 그래서 제가 다 찾아보진 않습니다. 요것에 관심을 두시는 분이라면 직접 찾아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대선 이후의 분위기 위에 거 두 개 한번 다시 볼게요. 대선 이후에 크게 물론 층수를 문제 삼건 하겠는데 일단 떨어지는 거래 오르는 거래 층수 별로 연연하지 않고 단순 가격만 짚어드리니까 세밀하게 찾아보실 분은 더 세밀하게 찾아보시면 되겠고 아무튼 대선 이후에도 뭔가 달라지지는 않았다. 그 다음 신고가 얘도 많이 올랐는 거래 있네요. 얘는 제가 찾아보지 않을게요. 아무튼 얘도 신고가 크게 영향가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 신고가는 큰 영향가는 없다. 하지만 하락은 기본 몇천 단위, 오르는 건 신고가는 몇백 단위. 시장 분위기가 좋다고 얘기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겠죠. 자, 그 다음 가격은 제가 따로따로 캡처하는데요. 대선 이후입니다. 대선 이후에 억 단위 하락 눈에 띄고 신고가는 크게 변동이 없는 범위 5천만원, 이거 한 10% 정도 하락하는 것이 더 많이 있죠. 가격 비싼 아파트일수록 똘똘한 한 채 그랬는데 차익금 많은 상태에서 들어가면 똘똘한 한 채가 한번 떨어지면 억 단위, 10억짜리 물건은 10% 떨어지면 1억이 떨어지는 거죠. 5억짜리 물건 떨어지면 10% 떨어지면 5천만원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차익금이 자기 자본이 크지 않은 상태에서 전부 다 똘똘한 한 채라고 분위기 잡아서 들어갔는데 나중에 버텨낼 수 있는 사람은 또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 회복될 수도 있겠지만 자금 여력이 충분치 않은 분한테는 심리적으로 아주 큰 충격이 될 수 있을 것도 같아요. 네, 건당 거래대금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양새. 가격대별 거래량, 2월 거래, 1월의 거래량을 넘어섰다는 것. 하지만 3월 거래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것. 3억 미만 거래 비중은 올라가고 있고 6억 이상 거래 비중은 줄어들고 있고 6억 이상 거래 비중은 한 8% 정도 선에서 유지되고 있고 요게 딱 대선 이후에 치고 올라간다면 뭔가 분위기를 살짝 여기 잡았는 것 같은데 치고 올라간다면 좋았겠지만 거래량과 같이 수반되어서 올라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단순히 또 4월달 거래가 터지면 한두 건의 거래로 갑자기 이게 14% 15% 돼가지고 우리 눈을 조금 혼란스럽게 할 수도 있긴 있어요. 그때는 거래량과 같이 대조해 보시면은 거래량이 늘어날수록
결국 이 비율은 떨어지더라는 것. 분양권 거래 7건 중에서 신고가는 없었어요. 자, 분양권 가격도 이거 뭐 1.6억, 0.5억, 0.5억, 뭐 나머지는 보합 수준들 있고, 어쨌든 분양권 가격에 힘을 못 쓰면 그 이후에는 옆에 인근에 있던 구축 아파트들도 힘을 못 쓴다는 것. 자, 이 거래를 할 때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은 거의 대선 이후의 거래가 대다수입니다. 누군가는 기대를 품고 또 사는 사람이 또 대선 이후에 있더라고요. 대구도 오늘 보니까 분양권 거래가 갑자기 부쩍 늘었더라고요. 자, 부산 전세 거래량이 줄어드는 현상이 좀 심하게 나타나요. 오늘 같은 날이면 이틀치 거래가 집계되면서 요거 200건 이상 거래가 잡혔거든요. 200건 이상 잡혀야 되는데 거의 한 3분의 1을 토막의 거래는 날아가 버린 이런 형태가 나타났어요. 신고가 비율 10% 살짝 넘어가는 수준이고요. 2월 거래는 31건 신고되었고 3월 거래가 108건. 2월 거래 신고가 이런 식으로 된다면 전년 동월, 그러니까 지금 506건 차인데 전년 동월보다 거래가 더 줄어든다. 전년과 평행한 형태. 그러면 3월이 되면 거래가 늘어날 것이냐? 이게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조금 더 감소하는 형태. 작년 3월에는 왜 이렇게 반짝 늘어났는지 모르겠네요. 보통 1월, 2월이 거래가 많고 3월이 줄어드는 게 보통 일반적인 모습인데 어쨌든 이 부분도 한번 더 지켜볼게요. 자, 전세 가격 신고가도 하나 있었지만 대다수는 하락 거래가 많더라. 하락 거래가 대다수. 신고가 비율은 10%밖에 안 되는데, 자, 신고가 내용도 한번 보시면은 그렇게 뭐 집값 오른 데 비해서 전세값이 뭐 폭발적으로 증가하지는 않았다. 입주 물량이 계속 있기 때문에 너가 그 집 아니면은 뭐 답이 없냐 이런 상황으로 내몰린다면 전세가가 팡팡 튀는 현상이 나타났는데 지금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자, 평균 전세 가격도 매매가와 더불어서 동반 하락하고 있다. 월세 거래량은 현재 87건 신고되었어요. 전체 임대 거래량은 3,722건. 아마 요거 2월의 거래량, 전체 임대 거래량은 전년 동월과 유사한 수준 될까요? 하루에 한 50건 정도씩 신고되는 날수가 한 8일 정도 되면 전년 동월 수준보다는 임대 거래도 이르지 못할 듯 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부산 분들 구독 안 하신 분 계시면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